아빠한테 말해도 돼요? 박영나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고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지환을 해고하겠다던 고성희였는데 딸이 갑자기 폭탄을 터뜨린 거죠. 박영란은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한우진 오빠 간 이식 받게 하려고 지은호한테 접근한 거 아빠한테 말해도 돼요? 고성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없던 딸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그 딸의 간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 말이죠. 고성희는 당황하며 박영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영나야, 그게 무슨 말이니? 박영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 들었어요. 병원에서 엄마가 한우진 오빠한테 하는 말 다 들었다고요. 지은호라는 사람이 쌍둥이 동생이고 간 이식 공여자라는 것도요. 고성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박영란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환 씨 해고하면 전 아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엄마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명은 버렸다는 것, 그리고 이제 와서 간 이식 받으려고 찾았다는 것까지요. 고성희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영나야, 제발.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 엄마가 잘못했어. 이지환 해고 안 할게. 박영란은 고성희의 약점을 잡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 그럼 협상해요. 지환 씨 해고 안 하는 거,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세요. 웹툰 연재할 거예요. 약혼식도 안 할 거고요. 고성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영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가 더 이상 간섭 안 할게. 박영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저도 엄마 비밀 지켜드릴게요. 아빠한테 말 안 할게요. 대신 엄마도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비밀을 지키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상이 얼마나 갈까요? 박영나가 언제까지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지환은 박영나로부터 해고가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지환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박영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환 씨, 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제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로 일해주세요. 이지환은 박영나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신하고 차분한 줄만 알았던 박영나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요. 한편 지강호는 고성희에게 받은 10억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지은호를 설득했지만 실패했거든요. 지강호는 결국 어머니 정순이에게 모든 것을 실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정순이는 아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강호야? 지강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고성희한테 돈 받았어. 10억? 누나 설득하라고. 정순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10억? 강호야, 내가 정말 그랬어? 지강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나 욕심이 났어. 10억이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았어. 정순이는 한숨을 쉬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됐거든요. 늘 누나와 비교당하며 자란 지강호가 돈 앞에서 흔들린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강호야, 그 돈 돌려줘야지. 지강호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정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그 돈 받으면 우리도 고성희한테 약점 잡히는 거야. 당장 돌려줘. 지강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돌려줄게. 정순이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호야, 은호한테는 비밀로 하자. 누나 알면 얼마나 상처받겠니? 지강호는 어머니의 배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정순이는 아들을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고성의 그 여자, 우리 가족까지 이용하려고 했구나. 절대 용서 못해. 정순이는 고성희에게 더욱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딸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거든요. 한편 이지혁은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에서 낯익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대리운전 조끼를 입은 남자가 차에 타는 모습이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 이상철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대리운전을? 이지혁은 차를 세우고 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이상철은 대리운전으로 손님을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이지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61살의 아버지가 공무원 시험에 계속 떨어지면서 대리운전까지 하고 있었던 거죠. 이지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지혁은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이상철은 손님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지혁은 멀리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33년간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정년퇴직한 아버지가 이제는 대리운전으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던 겁니다. 이지혁은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 김다정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대리운전 하시는 거 알고 계셨어요? 김다정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고 있어. 아버지가 시험에 계속 떨어지시니까 용돈이라도 벌겠다고 하시더라. 이지혁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엄마,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김다정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혁아, 아버지 자존심 때문이야. 내 앞에서 당당하고 싶으신 거야. 넌 회사도 잘 되고 있고 프로젝트 인수도 성공했잖아. 아버지는 아들한테 폐가 되고 싶지 않으신 거야. 이지혁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뭘 해드려야 할까요? 김다정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혁아, 내가 독립하는 게 맞아. 아버지 눈치 안 보시게. 그리고 가끔 용돈 드리고 아버지 존중해 드리는 게 최선이야.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이지혁은 조경수 팀장의 도움으로 원룸을 알아봤고 곧 독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조옥래 할머니와 김장수가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가 되어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조옥래가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우리 아들이 요즘 고생이 많네요. 김장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시험도 힘드실 텐데. 두 노인은 이상철을 걱정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지은호는 건물 리모델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였거든요. 큰 건물의 리모델링 작업이라 지은호는 기대에 찼습니다. 이 프로젝트 성공하면 정말 좋겠다. 오수정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은호야, 축하해. 내가 드디어 큰 일을 맡게 됐네. 지은호는 제안받은 건물 주소로 향했습니다. 건물에 도착한 지은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이지혁이었습니다. 지혁 선배. 이지혁도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은호야, 내가 왜 여기? 이지혁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은호야, 사실 이 건물 리모델링 프로젝트 내가 맡은 거야. 맘대로 집에서 하는 프로젝트인데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너를 추천했어. 지은호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선배가
저를 추천하셨어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실력도 좋고 책임감도 강하잖아. 이 프로젝트 너한테 맡기고 싶었어. 지은호는 감동했습니다. 이지혁이 자신을 생각해줬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거든요. 선배, 고마워요. 열심히 할게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혼주의였던 이지혁이었지만 요즘 들어 지은호에게 마음이 계속 갔습니다. 지은호의 해맑은 미소, 긍정적인 성격,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이 이지혁을 계속 끌어당겼죠. 두 사람은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아이디어에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습니다. 은호야, 역시 내 아이디어가 최고야.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지은호는 얼굴이 빨개지며 웃었습니다. 선배, 너무 칭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지혁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진심이야. 은호야, 너 정말 실력 좋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이지혁은 이번 기회에 지은호에게 마음을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았죠.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은호가 고성희 일로 힘들어하는데. 한편 병원에서는 고성희와 한우진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엄마, 은호가 간 이식해준다고 했어? 고성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진아. 은호가 거절했어. 한우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엄마가 은호를 버렸는데 은호가 왜 나를 도와주겠어? 고성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한우진은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나 어차피 오래 못 살 것 같아. 고성희는 아들의 말에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안 돼, 우진아. 엄마가 꼭 너를 살릴 거야. 그때 박영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고성희는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영나야, 왜 여기? 박영나는 한우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저 박영나예요. 오빠의 배다른 동생이에요. 한우진은 박영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영나야, 안녕. 나 우진이야. 박영나는 한우진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오빠 몸은 좀 어때요? 한우진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 간 이식이 시급한데 공여자를 못 찾고 있어. 박영나는 고성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은호라는 분이 공여자 맞죠?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은호, 내 언니.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언니. 박영나는 지은호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외간 이식을 거절했는지 궁금했거든요. 엄마, 제가 지은호 언니를 만나볼게요. 고성희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영나야, 그건. 박영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 언니잖아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언니. 만나보고 싶어요. 고성희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영나야. 근데 은호한테 내가 동생이라는 걸 말하지 마. 아직은. 박영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고성희는 한우진과 단둘이 남았을 때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영나가 내가 간 이식받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은호가 공여자라는 것도. 한우진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 영나가 알게 됐다고?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영나가 날 미행했나 봐. 한우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영나가 아빠한테 말하면 어떡해? 고성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영나랑 협상했어. 영나가 비밀 지켜주기로 했어. 대신 엄마가 영나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기로 했지. 한우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성이는 한우진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우진아, 내가 간 이식하는 걸 숨겼는데 그걸 영나가 아빠한테 말하면 어떻게 돼? 없던 딸이 있다는 걸 박진석 회장이 알면 날 어떻게 할까? 한우진은 어머니의 두려움을 이해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영나는 착한 애야. 말 안 할 거야. 하지만 고성이는 불안했습니다. 우진아, 그리고 넌 어차피 너 죽으니까 미리 내 목숨 가지고 장난질 하지 마. 죽지도 못할 거면서. 고성이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은 아들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한우진은 어머니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엄마, 나 죽지 않아. 꼭 살아남을 거야. 고성이는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꼭 너를 살릴 거야. 어떻게든 은호를 설득할 거야. 한우진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생각했습니다. 은호, 내 쌍둥이 동생, 나를 살려주지 않을까? 하지만 한우진도 지은호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위해 간을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을요. 며칠 후 박성재와 이수빈은 비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언제까지 비밀로 할 거예요? 박성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빈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지혁이한테 어떻게 말할지 고민 중이야. 이수빈은 이해한다는 표를 지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근데 오빠는 은호 언니에 대한 마음 정리됐어요?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은호는 지혁이만 보잖아. 나는 이제 너만 볼게. 이수빈은 얼굴이 빨개지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마음 한편이 복잡했습니다. 절친인 이지혁의 여동생과 사귀고 있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지혁이가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수빈이는 지혁이 동생인데 박성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 이지환은 박영나와 함께 운전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운전을 배우고 싶다고 했고 이지환이 가르쳐주고 있었거든요. 영나님,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이지환의 차분한 목소리에 박영나는 안심했습니다. 지환 씨, 감사해요. 지환 씨가 가르쳐주니까 안심이 돼요. 이지환은 박영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영나님이 날 위해서 어머니한테 대들다니. 고마워. 이지환은 박영나에게 점점 마음이 가고 있었습니다.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후 삶의 의욕이 떨어져 있던 이지환이었지만 박영나와 함께 있으면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운전 연습을 마친 후 박영나는 이지환에게 물었습니다. 지환 씨, 저 질문해도 돼요? 이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영나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박영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환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지환은 당황하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영나님, 그게... 박영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지환 씨.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전 그냥 지환 씨가 궁금했어요. 이지환은 박영나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영나님, 저는 영나님이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박영나는 얼굴이 빨개지며 웃었습니다. 저도요, 지환 씨.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박영나는 조신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이지환 앞에서는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의 진심을 느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점점 더 끌리고 있었죠.
그날 저녁 지은호는 집으로 돌아와 정순이와 지강호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강호는 지은호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고성이에게 10억을 받았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정순이는 은호한테는 비밀로 하자고 했고 지강호는 누나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동생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강호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누나.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지은호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호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정순이는 대화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오늘 일은 어땠어? 지은호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늘 큰 프로젝트 맡았어요. 건물 리모델링 작업인데 지역 선배가 추천해줬어요. 정순이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은호 정말 잘 됐다. 하지만 지은호의 마음 한편에는 고성이에 대한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나를 이용하려고만 했던 걸까? 쌍둥이 오빠 우진이는 정말 죽어가고 있는 걸까? 지은호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간 이식을 거절한 것은 옳은 선택이었지만 한우진에 대한 걱정은 계속되었거든요. 과연 지은호는 결국 마음을 바꿀까요? 박영나와 지은호는 언제 만나게 될까요?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마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상철은 대리운전을 계속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할까요? 모든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고 각자의 선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화 예상 줄거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지은호는 결국 간 이식을 해줄까요? 박영나와 이지화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